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속 믹스커피 한 잔. 시카고 출신 건축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한옥의 처마가 만드는 그림자, 첨단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풍경, 그리고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하우스에서 만난 운명적인 사랑까지. 한국의 정을 닮은 달콤한 믹스커피처럼 그의 서울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맛을 더해가고 있다. 안녕하세요. 감동을 전하는 채널 감동주파수입니다. 오늘은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건축가인 제임스 윌슨 씨입니다. 보내주신 사연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서 살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꽤 특별한데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3년 전 저는 시카고의 유명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수석 건축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타벅스 리저브에서 싱글 오리진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는 게 일상이었죠. 당시 저는 초고층 빌딩과 대형 상업시설을 주로 설계했는데 매번 비슷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클라이언트들 때문에 창의성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매일 비슷한 맛의 커피를 마시다 보니 그마저도 특별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2021년 봄, 우리 회사가 서울 디지털 혁신센터 프로젝트의 설계 공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전통적인 건축 요소를 결합한 혁신적인 디자인이 필요했죠. 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선정되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무지했죠. 고작 K-파프가 삼성,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시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키오스크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철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 43분 만에 도착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미국이었다면 최소 택시로 1시간 반은 걸렸을 거리입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편의점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문을 여는 편의점이라니 그것부터가 신기했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뭔가 마실 것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믹스커피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집어들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호텔에 돌아와서 첫 믹스커피를 마셨을 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깊은 커피 맛과 적절한 단맛, 그리고 크리머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가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200원이면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니 미국에서 최소 5달러는 주고 마시던 제게는 충격적이었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현대적인 건물들과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미래적인 곡선과 전통적인 도시 조직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프로젝트 팀의 한국 파트너사 직원들과 일하면서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꼼꼼함과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빨리 문화는 충격적이었죠. 미국에서는 일주일 걸릴 일을 이틀 만에 해치우는 걸 보면서 한국의 저력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회의 문화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 들고 들어와서 각자 마시면서 회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커피를 타서 나눠주는 문화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점차 그 속에 담긴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야근을 하다가 한국 동료가 건넨 믹스커피 한 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일 뿐인데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커피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항상 새로운 메뉴가 있었고 골목마다 개성 있는 카페들이 즐비했습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건 카페 공간 활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카페들이 대부분 테이크아웃에 중점을 둔다면 한국의 카페들은 마치 작은 문화 공간 같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미팅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로 늘 북적였죠. 건축가로서 이런 공간 활용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낀 대중교통의 편리함,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 새벽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배달 어플로 치킨과 맥주를 시키면 30분도 안 되어 따뜻한 음식이 사무실로 배달되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간의 출장 기간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김치와 고추장 없이는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건축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제가 공간의 정서적 가치를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카고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제가 꿈꾸는 혁신적인 건축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서울에서 제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특징은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 원리와 현대 기술을 접목한 디자인을 추구한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홈 기술을 한옥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 책상 서랍에 항상 여러 종류의 믹스커피가 구비되어 있죠. 동료들이 미국 건축가가 이렇게 믹스커피를 좋아하냐며 놀라워하지만 저에게 믹스커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준 특별한 선물이니까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매일이 도전이지만 그만큼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편의점에서 김밥과 믹스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고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국어를 연습하고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구상을 하죠. 최근에는 우리 사무소가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과 제가 가진 서구의 건축 경험을 접목해서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처럼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빌딩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가 날씨와 실내 환경을 감지해 자동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고 엘리베이터는 이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시 곳곳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실제 도시의 모든 요소를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해서 도시 계획이나 재난 대응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를 위해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저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끔 미국의 가족들이 한국 생활은 어떠냐고 물어볼 때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야.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효율성과 정서가 조화를 이루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곳이지. 실제로 한국은 제게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영감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첨화선이 만드는 그림자, 사계절의 변화가 만드는 자연스러운 색채의 변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는 곳이. 이 모든 것이 제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한국의 반지하와 옥탑방 같은 독특한 주거 형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커뮤니티와 문화를 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공간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버티컬 빌리지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한 건물 안에서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살면서도 각자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서도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휴식 공간이라는 컨셉트가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회사 내 직원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설계했는데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현대적인 건축에 접목시키는 작업은 저에게 늘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움입니다. 특히 저는 한국의 정문화를 건축 설계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완성한 코워킹 스페이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라운지 공간에는 전통차 도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정서를 담은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점에 믹스커피 한 잔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거리를 걸어보세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처마, 첨단 기술이 숨쉬는 스마트 도시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정감 있는 시장의 풍경, 그리고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카페들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건 한국의 야경입니다.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예술 작품으로 변하거든요. LED 조명으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화려한 조명들,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의 웅장한 모습까지. 이런 야경을 보면서 저는 종종 새로운 건축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건축가의 한국 사랑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과 제가 맺은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제가 설계한 건물들을 돌아보았는데 그동안 제 건축 스타일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의 정서를 담으려고 노력하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완성한 오피스 빌딩의 경우 로비의 전통 돌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유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건물의 옥상 정원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죠. 이런 시도들이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이해와 배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독립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작은 규모의 주택 설계였는데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팀의 한국인 디자이너가 중간에서 통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가교 역할을 해주었죠. 덕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팀워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서울 곳곳에 제가 설계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속 한국의 전통미를 담고 첨단 기술과 함께 따뜻한 정서를 표현하려 노력했죠. 특히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소통과 조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모교인 시카고 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건축에서 배우는 미래 도시의 방향이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제 건축 철학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요. 강의에서 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건축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한국의 공유 문화와 커뮤니티 중심의 건축 설계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건축과는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는 접근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반공개 공간 개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중정이나 지하철역 근처의 작은 광장들, 카페의 테라스 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들이 도시 곳곳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도시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을 설명했죠. 또한 한국의 인증샷 문화가 건축에 미치는 영향도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SNS에 공유하고 싶은 독특한 포토스팟을 건물 곳곳에 만드는 것이 이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건물의 브랜딩과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특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건설 산업에 미친 영향도 다루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완공하면서도 안전과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건설 기술력은 미국의 건축가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의 환경 친화적인 리조트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성을 갖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전통 가옥인 초가를 연구하고 현무암을 활용한 건축 방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무실 테라스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서울의 풍경을 바라볼 때면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제 삶의 전부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고 건축가로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 지수와의 만남인데요. 이 또한 믹스커피가 맺어준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DDP 인근에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을 방문하기 전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대신 믹스커피를 타주시겠다고 했죠. 그때 카페에 있던 한 여성이 저희 집에서 직접 만든 드립백 커피가 있는데 나눠드릴까? 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지수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티하우스를 운영하는 한국 전통차 전문가였더군요. 우리는 그날 아침 즉석에서 드립백 커피와 믹스커피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제가 외국인임에도 믹스커피를 즐겨 마신다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고, 저는 그녀가 전통차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에 매료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설계하던 복합문화 공간에 전통차를 테마로 한 공간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지수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죠. 지수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혁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학에서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이후 차 문화에 매료되어 일본과 중국에서 차 문화를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티하우스는 전통 다실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이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천장에 높낮이를 달리해 만든 다양한 좌식 공간, 전통 문양을 디지털 아트로 재해석한 벽면 장식,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독특한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수가 개발한 모던 티 세러머니였습니다. 전통차 의식의 정중함과 여유를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단순화시킨 그녀만의 방식이었죠.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현대식 다기는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이었는데 이런 그녀의 시도는 제가 추구하는 건축 철학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별했던 건 매번 미팅이 끝날 때마다 지수가 제게 믹스커피를 건네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건네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항상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거기에는 한국의 전통차나 커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 오는 날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프로젝트 미팅을 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해 지수의 티하우스에 들르게 되었거든요. 그녀는 제게 따뜻한 믹스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미국 스타일 커피보다 이게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청혼도 믹스커피와 함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된 날 저는 지수를 옥상 정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동안 그녀가 제게 건네준 모든 믹스커피 포장지와 포스트잇으로 만든 작은 전시가 있었죠. 마지막 믹스커피 봉투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부는 주말 아침이면 믹스커피와 전통차를 함께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수는 제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죠.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건축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건축,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건축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에 있었던 그 작은 믹스커피 한 잔을 저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잔의 커피로 인해서 운명적으로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윌슨 씨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주파수 채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